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프로듀서 아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미셸 공드리가 연출한 멜로우 SF 영화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이미 훌륭한 사운드 트랙으로 정평이 나와 있는 영화여가지고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오롯이 뭔가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감성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셸 공들이라는 엄청난 아티스트의 작업들과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본인의 어떤 작업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내되 좀 더 대중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작품이 이터널 선샤인이 아니었나 해서 일단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른 아침, 평범하고 심심하기 그지없는 남자 조엘은 뭔가에 홀린 듯 충동적으로 몬탁 해변행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하게 계속 마주치는 낯선 여자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은 얼핏 봐도 조엘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조엘은 자신에게 거리낌 없이 접근하는 당돌한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느낀다. 섹션 자체가 굉장히 뭔가 모듈식으로 뒤죽박죽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뽑은 베스트 장면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리셋이 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면서 그 얼어붙은 강 위를 막 이렇게 달리고 눕고, 그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법한 그런 데이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트를 하는 장면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얼음 깨져 있는 저게 뭔가 예술적으로 딱 어떻게 저렇게 레이아웃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미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분들한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 의사예요. 의사가 좀 되고 싶어요. 불륜 때문에 그 의사를 고른 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장소에 고정적으로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특정 인물의 그 기억이라는 거를 기계를 사용하지만 지울 때 그 감정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단순히 영화를 1차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뭔가 짐 캐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영화에 말도 안 되는 인물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오라는 아티스트가 제가 꼽은 미셸 공드리의 대표작의 대표 장면의 OST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혁오라는 친구를 제가 처음 만난 시기가 이터널 선샤인을 봤던 시기예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거지만, 공들이라는 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셸 공드리의 공들이이고, 제가 좋아하는 혁오라는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뮤즈를 삼아서 만든 곡이다 보니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곡을 들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욕심에 그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그림자 사이에 뒷박질하는 불빛은 모닥불 같아. 선선한 아침에 노을, 저기 아래는 우리의 보금자리야. 지금의 침묵은 기회일까, 늘 기댈까, 또 그냥 나만의 생각일까. 가만히
혼자 있어야 하나. 상황은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몬탁 해변에서 만나기 며칠 전. 사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얼마 전 헤어진 오래된 연인 관계이다. 충동적인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잦은 싸움에 힘들어하며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에 찾아가게 되고 조엘에게 한마디 이야기 없이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깨끗이 지우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조엘 역시 클레멘타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다. 제가 공감이 많이 된다는 장면인데요. 차에서 오열을 하면서 비가 오는 거리를 달리는 테이프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자체가 플롯이 굉장히 뒤죽박죽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고른 장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엘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지운 그 클레멘타인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우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기억을 지우고 우연히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별을 반복하는 결말에 대한 암시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미셸 봉드리가 주는 그 영화 호흡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자 쪽에 가깝지 않나.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한마디 얘기 없이 저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라는, 그리고 나도 지워야 하는 건가? 라는 그 딱 중간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같은 회사 친구 곡을 고른 건 아니고요. 굉장히 슬플 때 이 친구 음악을 좀 일부러 더 그 슬픔을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꼼데가르송이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드라이브 할 때도 엄청 많이 들었고 해외 나가서는 더 많이 들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봄과 동시에 이 친구의 노래가 오버랩이 한치의 고민 없이 생각이 나서 Talking way too much. I ran out of fingers already. Counting down places to be. Can't run out of business to do. But I'll always think of you, and you'll always think of me. Tell me you'll think of me, 'cause I believe anything, and I believe anything. I believe everything. I believe anything you say to me. Invention, nothing could ever compare.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조엘의 무의식 속 가상현실처럼 클레멘타인과의 추억들이 펼쳐지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갈수록 조엘은 되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친다. 하지만 결국 현실에서의 모든 기억 삭제 작업이 끝나고 클레멘타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 몬탁 해변에서 만나자 라는 의미심장한 작별 인사만을 남긴 채 모든 기억은 지워지고 조엘은 잠에서 깨어난다. 다시 영화는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기억이 지워진 채 몬탁 해변에서 재회하게 된 조엘과 클레멘타인.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지워준 회사의 내부 소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서로 기억을 지운 인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과연 결말이 뻔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그동안 어떤 관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을 지웠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만났었다 라는 것을 알아버린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한 번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기억을 지웠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에 이끌려서 서로 다시 만났고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서로가 알고 나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굉장히 좁고 긴 복도 안에서 주인공 둘의 대화, 감정만이 집중되는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저는 끝이 나지 않았을까.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 욕심으로 상대방한테 슬픔을 계속해서 주는 행위가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상대방도 상대방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낼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결론을 뭔가 명확하게 내고 있지 않잖아요. 저만의 환상을 좀 꾸린다면 저와는 다른 멋있는 아름다운 재회를 해서 한번 서로에게 데미지를 줬었던 것들은 좋은 솔루션으로서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부분의 곡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다른 장면들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특정 어떤 곡을 선정하기보다는 그냥 대사만 나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대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취향으로 큐레이팅을 해보자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었던 감정이 굉장히 전에 대한 기록과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베스티지라는 시리즈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찰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이라는 어떤 테마로 곡을 작업했었던 것이 좀 의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Okay. I'm not a concept, Joel. I'm just a fucked up girl who's looking for my own peace of mind. I'm not perfect. I can't see anything that I don't like about you. But you Right will. now I can't. But you will. You know, you will think of things. And I'll get bored with you and feel trapped because that's what happens with me. Okay. Okay. 제가 선택한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조엘과 뭔가 클레멘타인이 눈에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서 끝나는 이런 장면인데, 다양한 결말의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해피엔딩이었으면 하거든요. 영화가 끝날 때 그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거를 대치를 해야 될까 했는데,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그냥 아름답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에고 래핑의 카츠테라는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터널 선샤인 OST를 재구성을 해보면서 막상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곡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진행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되게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터널 선샤인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한 번씩 이제 스스로가 큐레이팅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띵이라는 곡은 그대로 정말 이거는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못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지나간 시간 혹은 지나쳤던 시간들에 대한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오래간만에 일기장 꺼내서 보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은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 좀